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월요일날 새벽, 특히나 이제 월요일날 같은 경우 오후 정도가 돼야 아마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뉴스를 보고 시황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6월달 들어서는 제가 방송 횟수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하거든요. 짧게 하더라도. 그래서 왜 그런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스텔라 루멘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스텔라 루멘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사실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텔라 루멘을 갖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800일간의 하락 추세를 마쳤다. 여기서부터 2018년 3월 18일부터 지금 현재 오늘 요 근래까지 이게 800일간의 하락 추세선이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하락 추세선을 깨고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알트코인들도 지금 모호한 장세이긴 하지만 좀 약간 큰 관점으로 만약에 이렇게 딱 끊어서 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편으로 하고, 비트코인이 어제 순간적으로 저는 이제 9,600달러를 돌파 못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9,300달러 이하, 9,000불대 이하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레인지를 고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오전 중이구나 순간적으로 9,600달러를 돌파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레인지가 꺾여가지고 9,600달러를 돌파 못하는 그런 장세로 어저께서부터 지금까지 유지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 정도가 아마 9,400달러 언저 9,430달러 언저리까지 거기까지 아마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레인지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의 어떤 그 재료가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이 레인지 내에서 비트코인은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그리고 제가 에이다랑 이더리움이 서징하면서 약간 상승세가 있으면서 스테이킹 코인들이 급부상할 확률도 되게 높다. 그래서 트렌드로 자리 잡을 확률도 높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나 향후 장세가 좀 약간 기대가 많이 되는 게 네오코인하고 질리카는 이미 상승을 지금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질리카가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 장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횡보 내지는 응축 단계를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있을 확률이 높은 코인들이 네오코인, 그리고 에이다, 이더리움, 질리카, 스테이킹 주로. 이 외에도 아마 스테이킹 코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것들. 그래서 제가 이런 코인들을 말씀드릴 때는 뭐 추천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장기 홀더로 계신 분들 위주로만 보시면 되고, 신규로 뭐 내가 추매를 하겠다 막 이러실 때는 막 이렇게 올라갈 때 관심을 갖고 사지 마시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패닉할 때, 좀 이렇게 조정 장세가 있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걸 좋다고 생각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토믹 스왑을 진행한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토믹 스왑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향후 이더리움 2.0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토믹 스왑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중간에 어떤 그 공간이 있을 때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이 코인의 트랜잭션이 서로 교환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 가운데 공간에는 비트코인이 또 거기 들어가요. 비트코인 위에는 금이라는 존재가 들어가고, 그래서 거대한 어떤 그 암호자산 시장의 플랫폼 체계로 봤을 때 뭐 비트코인이 페이먼트로서 가질 수 있는 뭐 어떤 그 자격 조건에 속도가 느리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아토믹 스왑이 중간에 교차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아마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디파이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그 관련되어 있는 여러 코인들이 지금 앞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네오 3.0 메인넷이 구현되는 게 6월 30일이다. 그래서 네오도 저도 되게 괜찮게 보거든요. 이것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주 포트폴리오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6월 30일 이전에 뭐 조정 장세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전까지는 아마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간혹가다 이제 뭐 조정 장세가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이제 메이커 다오 MKR이 코인베이스 프로에 이제 리스팅 된다는 거를 코인베이스 측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게 가격이 50%나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코인 가격이 워낙 세가지고 비트코인 캐시보다 비싸니까, 이더리움보다 더 비싸고,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만, 확신이 있는 사람만 이제 살 수 있는 건데 아직 시간이 남았죠. 6월 8일 날인가 그때 상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것도 상장되는 거를 제가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이더리움 2.0하고 구현돼서. 그리고 글래스노드에서 1년 동안 비트코인의 60% 이상이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정보에서는 최신 수치에 따르면 증가된 투자자들이 홀딩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비트코인 공급의 60% 이상이 1년 넘게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비트코인이 홀드된 것은 2017년에 불런 직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불런일지 아닐지는 뭐 100% 이 뉴스만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약간의 뭐 어느 정도? 그렇다고 뭐 2017년 불장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2017년 불장이 오려면 저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제 개혁안이 일단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규모 주말 점프 이더리움이 250달러 가까이, 300달러는 얼마나 가까운가. 그래서 제 생각하고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프로젝트 개발과 이더리움 2.0의 임박한 출시로 강력한 풀백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이 250달러 이상을 넘어 향후 몇 주 안에 300달러에 달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행사가 가까워지고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됨에 따라 포머는 이더리움을 300달러까지 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출시 성공에 따라 디지털 자산은 보다 장기적인 추세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출시로 인해서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이더리움 2.0 출시 후 알트코인을 과매수하고 덤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중간에 두고 차트를 보실 때도 그 이후에도 계속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에이다도 마찬가지,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그 외에 뭐 질리카라든가 네오도 마찬가지로 그 이벤트적인 중간에 날짜가 있으면 그 전에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고 과감하게 익절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돌고래 떼가 되게 많이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멕시코 남부 후아툴코의 해변 쪽에서 이 지역에서 많은 큰 어떤 그 어선들이 많이 요즘에 돌아다니질 않는데요. 그래서 돌고래 떼가 나타나는데 전에 없었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막 표현해서 뉴스가 아침에 제가 밥 먹을 때 나오더라고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안에서도 1천여 마리는 좋게 넘는 돌고래 떼가 함께 헤엄치는 등 이전과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지 이 화물선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다지 않아서 그럴까요? 동물들이 큰 지진이 온다면 이거는 더 빨리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진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이따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트럼프 G7에 한국 초청하고 싶어. 그래서 한국을 미중 갈등서 딜레마가 되게 심화되고 있다. 이 대단한 일이에요. G7이라고 하면 원래 기존에 있는 선진국이라고 칭하는 나라들이 G7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들이 별 힘이 없지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별로 이제 내실이 없죠. 예전에 비해서는. 근데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 초청하고 싶어. 이게 의미하는 바를 잘 아셔야 돼요. 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에 관해서 이제 욕을 하시고 이민 가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전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이게 국격이 많이 올라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는 지인의 뭐 친척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뭐 해외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쪽으로 지난 몇 년간에 넘어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못 넘어오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못 넘어오는 거지,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넘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5, 6년 있던 사람들은 그냥 약간 더 있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데, 좀 장기에 걸쳐서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식 아니면 다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지진 얘기 말씀드렸죠. 5월 31일 날 페루 11km 쪽에서 진도 6.0,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진도 5.3, 도쿄 인근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고, 홋카이도에서는 진도 5.6,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진도 5.5. 자, 그리고 여기도 가장 중요한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에서 진도 3.7.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이 눈여겨보는 게 이쪽이거든요. 캘리포니아 샌 안드레아스 이쪽.
그래서 아까 멕시코만의 돌고래떼가 헤엄치 뭐 수천 마리가 이동했다. 이거랑 아마 보시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나 이제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잘 이렇게 눈여겨 봐 두시고 기사도 이렇게 보시고 하셨다가 미국 내에 사시면 이왕이면 로스앤젤레스 이쪽보다는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건 서부 쪽보다는 동부 쪽이나 중심부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에서는 뭐 임팩트 있는 뉴스를 전해드린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딱히 시장 장세가 뭐 이렇다고 뭐 엄청난 불장이 지금 온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딱 말씀드리긴 애매모호하게 지금 시세가 흘러가긴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거로는 그래요. 나쁘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아직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정 장세가 약간의 거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